또 하나 주목되는 건 언제 어떻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타날지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신동아 창간 90주년 특별 대담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뭐 총괄선대위원장 제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윤석열 후보로부터도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을 맡게 될 것 같으면은 선거를 책임을 지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할 것 같으면은 소위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이런 그림을 갖다가 제시를 해야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나요. 윤석열 후보가 당심에서는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서 이겼지만 일반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또 한 11% 가까이 차이를 가지고 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앞으로 이 본선을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선대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가야 할 거냐 하는 이거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영상을 봤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보면 정말로 정치적인 밀당을 정말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전두환 발언 그리고 뭐 개사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치르게 될 거야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돼. 11%포인트로 뭐 홍준표한테 졌잖아. 이게 뭘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대방이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좀 잘 될 때는 또 발을 좀 빼는 식의 형식을 통해서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로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4개월 된 정치 신인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캠프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른격인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도움을 받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현실적인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2030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2030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호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뭔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불러왔을 때 이분이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그러니까 상황 소리를 김종인 의원 내 머리 위에 상황을 앉혔다라는 얘기를 듣지도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 그 캠프에서 이런 게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윤석열 캠프의 일부 참모들을 파리 때에 빗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위원장 오늘은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수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처음 정치를 잘 모르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거기에 파리 때가 잔뜩 모였을 거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캠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당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자리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 전 비대위원장이.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권성동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됐죠. 원점에서 다 모든 백지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게 의원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김 전 위원장이 자리 사냥꾼이라는 걸 썼다. 캠프를 좀 대대적으로 손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 오늘 공식적으로 오후에 윤석열 후보의 국민 캠프는 해단식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직접 당이 중심이 되어서 선대위를 잘 구성해서
이 대선을 당과 함께 치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받은 것에 대한 소회를 알리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오늘 오후에 올린 것으로 보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 캠프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 여러 김종인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나 이 보수 진영의 원로들이나 전략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냉정한 평가를 듣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선대위, 또 당이 중심이 되는 선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권성동 비서실장이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인사와 관련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은 자리 다툼 같은 모습이 보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저도 뭐 캠프에 있었습니다만 캠프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내가 이만큼 고생했는데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선당우사, 대의 명분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한 형태의 선대위인가에 대해 모두 다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사리사욕 같은 건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당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받들기 위해 적합한 형태의 선대위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각자 잘 조율된 최선의 안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님, 윤석열 후보는 과거 문재인 후보의 광흥창팀, 노무현 후보의 금강팀 같은 소수정의 선거운동은 유사 독재를 흐른다. 캠프를 놓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과는 좀 다른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다르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마 저것들이 자신의 어떤 측근들과 이루어지는 어떤 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당 중심으로 아마 이루어 가겠다,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런 측면인 것 같고 결국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대위는 잘 꾸려질 것 같은데 다만 초기 이제 캠프를 구성했던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배제될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리 사냥꾼이나 파리떼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초기에 어떤 비판이나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잘 도와준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좀 너무 나선다거나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독단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돋보이는 것보다는 그들의 조언을 받는 어떤 후보라는 측면에서 좀 준비 부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되느냐가 국민의힘의 어떤 선대위가 잘 꾸려지는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리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쓴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그럼 이번 대선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 화면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이가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진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현재는 당연하죠. 저 2002년도 선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노무현 후보는 상당 기간 동안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그런데 최종에 가가지고 결국 가서 이 승리를 갖다 쟁취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현 상황에서 좀 유리하다고 그래서 내년 3월 9일 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방심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데 내년 3월 9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뼈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 후보가 이제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대선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여러 번 봐왔지 않습니까?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거기에 많은 정치적인 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경험해보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상황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경고하는 것이고 또 이런 만만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아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지금 상황은 어쩌면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 이 중대한 시점에 이걸 해봤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삼김씨 이후에 이런 걸 해봤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당에서는 이해찬, 야당에서는 김종인 뭐 이 두 분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두 분의 뭐 대회전이 사실 벌어질 텐데 뭐 그런 측면을 본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도 하는 걸 보면 결국 나 없이는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뭐 던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해단식 얘기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특별 대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